네, 녹화를 다시 시작해 볼게요. 조금 분량이 이게 분량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분량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녹화를 이어 나가 보죠. 네. 자, 그러면 756쪽 축제의 완결. 자, 도대체 뭐가 축제의 완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와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게 지금 서서히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그녀를 따라 772쪽이에요. 그녀를 따라잡으려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리자를 말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이제 리자를 기사도로 조금 챙기는 그런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녀는 스타브로긴에게 가는 거예요. 스타브로긴에게. 라면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귀족 단장 부인을 한 손으로 제지시키기까지 했다고 대답했다. 그때 나는 참다 못해 미친 듯이 뾰트르에게 소리쳤다. 그러니까 화자인 나는 바로 너야 이 못된 놈아. 네 놈이 모든 것을 꾸민 거야. 그 일을 하느라 너는 아침을 몽땅 써버린 거야. 네 놈이 스타브로긴을 도왔고 네 놈이 마차를 타고 와서 네 놈이 마차에 태웠어. 네 놈이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폰 렘브께 부인. 이놈은 당신의 적입니다. 이놈은 당신마저 파멸시킬 겁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황급히 그 집에서 뛰어나왔다. 그때 내가 어떻게 그에게 이런 소리를 지를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 자신도 매우 놀랍다. 그러나 내 추측은 전적으로 들어맞았다. 뒷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내가 그에게 이야기한 것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가 소식을 전해줄 때의 그 위조된 수법이 너무도 빤히 보였던 것이다. 그는 집에 오자마자 당장 제일로 중요한 굉장한 뉴스라도 전하듯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없어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75쪽. 거의 터무니없는 사건들로 가득 찬 이 밤, 새벽녘에야 끔찍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 밤이 지금까지도 내겐 추악한 악몽으로 어른거리고 있으며 적어도 내겐 내 연대기의 가장 힘겨운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776조. 상류 계층에 속하는 가족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찮은 관리들조차 불참한 것이 약간이나마 눈에 띄었으니 굉장한 강력한 특징이었다. 그 무도회나 낭독회에서 부인들과 아가씨들로 말하자면 뾰뜨르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서 남자 4명당 부인 1명 꼴이었는데 그 부인들은 얼마나 가관이었던지 율리아 미하일로브나는 이런 치들을 기대했단 말인가? 자, 777조. 그러니까 이런 매혹적인 요리, 이런 뭐 연회장,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귀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석하지도 않았고 온갖 불황자, 사회적 밑바닥 계층들만 와서 스캔들만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위원회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누추하다 못해 거의 발기발기 찢겨진 너덜너덜한 프로코트를 거친 인간들을 어떻게 입장시킬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웠다. 778조. 자신들의 딸내미를 즐겁게 해준 뒤 어떻게 하면 시작될 그때가 아니라 보다 더 시의적절한 순간에 떠나버릴 수 있을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연애장이 엉망진창이니까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이뤄지냐면은 나는 789쪽, 그러니까 그 연회장에서 드디어 이제
메타 인식을 한 거예요. 완전히 자각을 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나는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폰 렘브게 그 부인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똑바로 들었다. 이 일장 소극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나는 바로 이 순간에 율리아 미하일로브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군중의 일부가 깜짝 놀라기라도 한 듯 홀에서 나가 저리로 질주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심지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 이번에도 아까와 똑같아 라며 히스테릭한 게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잠시만요. 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 또 비슷한 그 사고 또 비슷한 스캔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그 군중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이냐? 불이다. 자레지치에가 모두 타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끌린 그러니까 자레치에라는 그 인근 지방이 화재에 휩싸였다라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스캔들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무도회에 모인 군중의 절반 이상이 자레치의 사람들, 즉 그곳의 목조 건물들을 갖고 있다든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창문 쪽으로 돌진해 일순간에 커튼을 걷어제치더니 창 덮개를 뜯어버렸대요. 자레치의 그 지방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대요. 사실 화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세 곳에서 활활 타고 있었으니 바로 이 점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이었다. 방화다. 쉽빗 굴린 직공들이다. 난 이 심장으로 예감했었어. 놈들이 불을 지를 줄 알았다고. 근래 쭉 그런 느낌이 들었어. 쉽빗 끌린 놈들이야. 쉽빗 끌린 놈들이라고. 그 놈들이 아니면 누구겠어. 저기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여기에 모아놓은 거야. 이 마지막 외침. 그야말로 놀랄만한 이 외침은 여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고 우발적인 외침이었다. 누가 불질렀는지 우리 알죠? 5인조 그 뾰뜨르와 그 인간들이 불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사람들이 카오스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진다기보다는 그 원인에 발생한 현상에 눈이 뒤집혀서 그 본질적인 요소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즉각적인 요소들만 지금 벌어진 그 결과의 원인으로만 치부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쉽게 끌린 공장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뼈 빠지게 노동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라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전 절대 이 소설을 뭐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쉽게 끌린 공장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이에요. 그들은 임금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나서도. 그럼 당연히 불평 불만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비판하는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꾼들이에요. 그건 비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5인조라고. 패찌까라는 유영수 그놈이 지금 그 공장의 직공들을 대변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사람이 병균처럼 패찌까나 뾰뜨르 같은 인간들이 병균처럼 들어가서 쉽게 끓는 공장 사람들을 선동을 했고 그 선동의 불평불만이 팜플렛이나 어떤 대중적인 성격을 띈 상태로 표현이 됐겠죠. 그랬을 때 어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불이 자기네들 집에 사는 집에 불이 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쉽게 끌린 공장 사람들을 지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 지르는 놈은 분명히 뼈뜨르예요. 이거는 뼈뜨르가 불을 질렀고 그 놈 수한 놈들이. 그러니까 참 그리고 어떻게까지 지금 사단이 나느냐. 홀에서는 심한 욕제거리가 쏟아져 나왔다.
안드레이 안토노비치,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폰레프께 그 여자는 완전히 절망에 휩싸여 소리쳤다. 이 여자를 제일 먼저 체포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주지사의 부인에게. 그는 손가락을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가져가면서 이 여자를 제일 먼저 어, 수색해라. 무도회는 방화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건 지금 남편이 한 얘기죠. 이건 남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뾰뜨르한테 빡 돌기도 하고 자기 와이프가 지금 뾰뜨르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야 질투도 느끼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야 벌어진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무도회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를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792쪽. 이 화재가 방화임이 분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자레치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이 났다라는 외침이 처음으로 울려 퍼지자 당장 쉿빛 굴린 놈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는 외침이 터져 나온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의심할 바 없이 방화에 가담한 자로는 유영수 패치가가 있다. 바로 이것이 현재 화재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전부이고 이 세 명의 못된 놈들은 무엇에 의해 움직였을까?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이 모든 것이 지난 일이었다. 내가 무도회장을 뛰쳐나온 뒤 고작 1시간쯤 자레치에에 도착했을 때 불꽃은 벌써 기세등등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조금 도스토옙스키 선생이 사건의 진상으로 빨리빨리 좀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2페이지 넘게 화재에 대한 자기의 감상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마력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마성이다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여기서도 불에 대한 고찰이거든요. 화재를 봤을 때 불에 대한 고찰. 근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빨리 이 불이 타는 지역으로 가서 이게 왜 불이 탔는지에 대한 사건의 진상을 보고 싶어하는데 약간 딴소리가 또 2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으니까 이거를 도스토옙스키의 개성으로 보느냐, 개성으로 보지 않느냐의 문제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얘기죠. 그러면 좀 건너뛰어서요. 796조 중간 부분. 전부 다 방화다. 이건 허무주의다. 만약 무언가가 불타오른다면 이건 허무주의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거의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비록 더 이상 놀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명명백백한 현실은 언제나 사람을 전율케 만드는 뭔가를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797조. 불타고 있는 겨체의 아래층에서는 정말로 잊혀진 할망구가, 즉 불타고 있는 집의 주인인 상인의 80살 먹은 친척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직까지 용케 살아남은 조그만 구석방에서 자신의 깃털 이불을 끄집어내려는 정신나간 목적에서 불타고 있는 집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또 자기 재산을 하려고. 자, 중요한 부분 또 나오네요. 아, 이 소설 진짜 지독하다. 진짜 지독하다. 진짜 지독해. 제가 도스토옙스키 지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좀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요번에 몇 편이 있냐 이게. 요번 동영상이 8편인데 9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끝이 없다 진짜 도스토옙스키. 이게 얘기할 것도 많은데다가 사건이 펼쳐졌다가 안 펼쳐졌다가 이제 5편은 예약을 해놨고, 그러니까 펼쳐졌다가 안 펼쳐졌다가 펼쳐졌다가 안 펼쳐졌다가 막 이러니까 참 이게 참 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끊기가 힘든데 이게 중간에 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 글에 힘이 있어요. 힘이, 그러니까 톨스토이라는 다른 힘인 게, 저 톨스토이를 읽을 거예요. 뭐 전쟁과 평화나 뭐 이런 중단편을 쭉 톨스토이도 읽을 건데, 톨스토이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감동과 전율을 불러일으킨다면은 도스토옙스키는 빠져나갈 수가 없게끔 글을 써놨어요.
이 사람 글을 한번 읽으면은 저도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또 뭐 카메라에 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다. 여러분과 또 이렇게 이야기가 생각을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글의 힘이 굉장히 기이한 힘이 있어요. 이거는 톨스토이처럼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딱 깨달음의 영역으로 순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독하고 아주 교활하면서도 악마적인 인간의 마음 속으로 푹 담궈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오기가 좀 힘든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급한 버전으로 798쪽이에요. 드디어 음침하고 우울한 새벽이 다가왔다. 화재는 좀 잠잠해졌다. 바람이 지나가고 갑자기 고요가 엄습했다. 쭉 넘어가서 화재가 나자마자 이 고립된 건물이 가장 먼저 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도시의 어떤 건축물로도 옮겨가지 못했다. 따라서 이 집은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채 타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동틀역 집 내부에서는 놀랄만한 사건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옆쪽 벽에 쌓아놓았던 불붙은 장작들을 던져내어 그나마 그 집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집에는 거주자들이, 그러니까 이 도시에 널리 알려진 대위와 여동생, 대위 레바드킨이겠죠, 여동생 마리아겠죠, 그리고 중년 가정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거주자들이, 즉 대위, 그의 여동생, 가정부,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이날 밤에 칼에 찔려 죽었으며 필경 강도를 당한 것 같았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레바드키엔, 마리아 지모비에브나, 그리고 이 둘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 가정부 셋이 칼에 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당장 대위가 옷을 입은 채 목구멍을 여러 번 칼에 찔린 모습으로 의자에서 발견되었고, 분명히 그가 죽은 사람처럼 취해 있을 때 찔려 죽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 것이며, 그에게서 마치 도살당한 황소처럼 피가 흘러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 찌모비에브나는 온몸이 여기저기 칼에 찔린 상태로 문 쪽에 마룻바닥에 누워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정신이 말짱할 때부터 이미 살인자와 치고받고 드자비를 한 모양이었다. 역시 잠에서 깨어난 것이 분명한 하녀도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박살나고 말았다. 주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대위는 벌써 그 전날 아침부터 한 잔 걸친 상태로 그에게 들러서는 많은 돈을, 약 200루블 정도 되는 돈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고 한다. 이미 너덜너덜할 정도로 낡아빠진 대위의 초록색 지갑은 텅 빈 상태로 마루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마리아 찌모비에브나의 트렁크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고, 성상에 걸쳐진 은빛 장식 역시도 손을 대지 않은 상태였다. 대위의 옷도 역시 모든 것이 온전했다. 도둑은 모두 몹시 다급했으며 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자로서 오직 돈 때문에 왔으며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만약 그 순간에 집주인이 달려오지 않았다면 장작이 확 타올라서 집 전체를 태워버렸을 것이고, 온몸이 다 타버린 시체만으로는 진상을 구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자, 이 집을 빌린 사람은 스타브로긴 씨고, 집을 빌리기에 친히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 이 악마가 지금 빼찌카를 이용을 해서, 스타브로긴도 지금 어느 정도 공범이죠. 마리아와 그녀의 오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하숙집 그 일을 해주는 그 다른 분까지 세 명을 살해했어요. 둘이 잘못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스타브로긴과 뾰트르 스테파노비치 베로벤스키라는 인간이 아니라 지금 리자베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스타브로긴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그녀의 옆에 있는 그 기사도를 행하는 그 남자 하나 있었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리자베타 저 여자가 사주에서 레바드킨을 죽였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왜? 지금 이 여자는 스타브로긴을 갖고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 스타브로긴이 잘생겼잖아. 카리스마 넘치잖아. 미래의 전도 유망하잖아. 근데 지금 이 스타브로긴과 리자인 내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저 마리아 때문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폐찌까나 이런 거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지금 뾰뜨르가 슈피클린 공장 사람들이 방화범이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다 속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속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아, 뾰뜨르나 패치까나 이런 주변 상황을 모르면은 당연히 리자가 사주에서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마귀 같다라는 거예요. 816쪽으로 가볼게요. 정말이지 당신은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죠.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우연의 일치 때문에. 패치카 놈이 그때 당신이 끼를러프 집에서 내뱉은 부주의한 말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놈의 패치카는 우리가 처리할 겁니다. 내가 오늘 당장 그를 처리하려고. 그럼 시체가 전혀 타지 않았군요. 조금도. 이 악당놈은 도대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할까, 이런 상황이죠. 살해된 건 그저 나의 아내, 그녀의 오빠인 822쪽입니다. 살해된 건 그저 나의 아내, 그녀의 오빠인 레바드킨, 그리고 그들의 하녀일 뿐입니다. 스타브로긴이 단호하게 얘기했다. 리자는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끔찍하게 창백해졌다. 아주 짐승 같은 이상한 사건입니다.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멍청하기 이를 데 없는 강도 사건이죠. 뾰뜨르가 말한다. 화재를 이용한 강도 사건이죠. 강도인 유영수 패치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을 보여준 멍청이 레바드킨.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죠. 니콜라이 푸셰볼로도비치,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 아니라니! 뾰뜨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라? 맙소사, 난 정말 미치겠군. 리자가 말한다. 그럼 적어도 지금 그가 미친 사람이라는 건 이해하셔야죠. 어쨌거나 아내가 살해됐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창백한지. 스타브로긴 신 앞에서 똑똑히 말해주세요. 리자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난 맹세코 당신의 말을 신의 말처럼 믿겠어요. 나는 당신을 개처럼 따라갈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은 그녀를 괴롭히는 겁니까? 당신은 환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뾰뜨르가 말했다. 리자, 틀림없어요. 나를 절구통으로 쑤셔박아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생각만 놓고 본다면 아무 죄가 없다고요. 모든 것은 강도놈들이 한 짓입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그런가요? 리자가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난 살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반대했지만 난 그들이 살해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살인자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나를 떠나요, 리자. 그러니까 나도 방조했다는 거죠. 패치카가 저런 짓을 해서 레바드킨과 마리아를 죽일 거라는 거를 방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숙집 그 여자까지도. 829조. 그런데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어느덧 그야말로 경악을 감추지 못하면서 몸을 일으킨 리자 옆에 서서 옆에 서서 그녀 위로 몸을 들이우고 자신의 두 손으로 리자의 손을 쥐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만남의 상황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그녀가 미친 듯이 들판을 가로지르러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도 이런 시간에, 이런 날씨에 드레스 하나만 걸친 채 어제는 그토록 화려했건만 이젠 넘어지는 바람에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 멋대로 구겨진 그 드레스를 입고서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떨리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갑자기 그녀가 그의 손에 입술을 갖다 대는 것을 느꼈다. 리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지만 나를 당신에게 떼놓지 말아요. 그럼요, 여기를 떠나요. 나를 버리지 말아요. 난 그곳에서 언제나 자신에 넘쳤지만 여기선 죽음이 두려워요. 난 죽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빨리 죽고 말 거예요. 하지만 난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오, 누구든 간에. 괜찮아요, 괜찮아. 그녀가 그를 위로했다. 이렇게 당신이 있으니 나를 용서해 주겠어요? 왜 나를, 나를 용서해 주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리자와 이제 리자를 짝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다. 835쪽. 저건 스타브로긴의 계집이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서 구경까지 오다니. 그러니까 화재 현장으로 온 거예요. 이 리자가. 아이고 참. 나는 뒤쪽에서 갑자기 그녀 위로 누군가의 손이 올라갔다가 내리쳐지는 것을 보았다. 리자는 쓰러졌다. 도와주려고 돌진한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는 자신을 리자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사람을 있는 힘껏 내리쳤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바로 그 소시민이 두 손으로 그를 움켜잡았다. 이미 난투가 시작되었다. 갑자기 군중들이 쫙 갈라지자 누워있는 리자 주위로 크지 않은 텅 빈 원이 형성되었고 이미 정신이 나간 피투성이의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가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절망에 가득 차 양손을 마주잡은 채 고통스럽게 비비대면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지 사람들이 갑자기 리자를 데리고 간 것만이 기억난다. 나는 그녀를 뒤쫓아갔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고 어쩌면 의식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실수로 자신들을 잡아들였다고 집요하게 항변하면서 이 못된 짓에 가담한 걸 한사코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린치를 가한 사람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옳은지도 모르겠다. 증인으로서 예심해서 증언을 해야겠다. 난 모든 것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수에 취해 있었고 앞으로 앞뒤 분간할 능력을 잃어버린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진술했다. 나는 지금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 리자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마브리키도 그 군중들에게 맞아서 사망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네, 조금만 또 쉬었다가 계속 늘어나네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엉망이 된 축제 상황 그리고 어, 마리아 찌모비에브나의 죽음, 레바드킨의 죽음 그리고 슈피꾸린 공장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오해 그리고 리자의 안타까운 그런 죽음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